안녕하십니까. 월간 와인 리뷰에 발행이 되는 최훈입니다. 강론의 주제는 이탈리아 서남부 지방에 있는 캄파니아 지방의 와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캄파니아 하면은 제가 대충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은 세 가지 팩터가 이름나 있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역사적으로도 캄파니아는 대단히 이탈리아의 모든 역사에 깊숙이 관련되어 있고, 두 번째는 관광의 명소로서도 이름난 곳입니다. 세 번째는 와인 자체도 다른 어느 지방에 못지않게 훌륭한 와인들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우선 역사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BC 2세기경에 소위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이 알프스를 넘어서 이탈리아 반도를 침입을 해서 무려 15년간을 이탈리아 반도를 일종의 침공 분탕질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캄파니아 지방은 사실은 한니발이 직접 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한니발하고 대적을 했던 소위 이탈리아의 명장이 스키피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스키피오가 사실은 한니발을 저쪽에 아프리카의 자마 전투에서 한니발의 무릎을 꿇게 한 소위 어쩌면 로마의 영웅이 되신 분입니다. 이 스키피오가 이제 영웅으로 한니발을 꺾고 돌아와서 로마의 영웅으로 활약을 할 때 항시 정적이 있게 마련입니다만은 호민관 가운데 카토라는 양반이 진짜 못 살게 한니발을 물고 늘어지는 바람에 한니발이 더 이상 내가 이 더러운 말이지 정계에서 머물 필요가 없다 하고 분연히 모든 직을 던지고서 이 캄파니아 지방으로 내려옵니다. 해서 캄파니아에 내려와서 여기에서 여생을 보내다가 나이 53세에 이렇게 영민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이 사실은요, 어느 면에서는 이탈리아 반도를 구한 대영웅이라고 우리 후세 사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키피오가 여생을 보내던 것이 캄파니아 지방이라는 사실. 두 번째는요, 로마의 황제들이 여름에 휴가를 그쪽으로 많이 갔다 하는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로마의 마지막 황제 로물루스 아우구스투스라는 분이 태위를 당해가지고 이쪽에 캄파니아 지방에서 일종의 영어의 몸으로 머물게 되는데, 거기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숱한 황제들이 여름 휴가를 이쪽으로 가는 걸 보면은 캄파니아가 대단히 휴양이나 관광으로 이름이 났던 곳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광 차원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나폴리라 하면은 거의 모든 분들이 잘 아십니다. 바로 캄파니아 지방의 주도가 나폴리입니다. 티레니아 이 바다를 끼고 쭉 내려오다 보면은 이 나폴리 만이 있는데, 그 만의 한가운데다가 번성한 도시로서 이탈리아에서는 세 번째 큰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 나폴리가 그 해안 경관과 그 다음에 바로 또 이웃에 있는 유명한 솔렌토가 또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멀지않은 아벨리노의 인근에 AD 79년에 대화산의 폭발로 인해 가지고 그 두께가 6 내지 7m가 된 화산재에 하루아침에 이렇게 폼페이라는 이 도시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해서 흔히들 타이틀이 사라져버린 폼페이라는 이런 뜻으로 많은 관광의 이야기를 할 때 흔히 폼페이 잃어버린 도시를 사라진 도시 이야기를 하는 곳이 역시 바로 이 폼페이의 캄파니아 지방의 관광의 명소이기 때문에 지금은요, 19세기에 그러니까 폭발이 AD 79년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다시 무려 2000여 년이 지나가지고 새로이
복원이 이 화산재를 드러내고 복원을 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가보시면요, 굉장히 이렇게 옛날에 폼페이라는 시가지가 어떠한 형상을 했는지, 거기에 뭐 수도관을 통해서 포도주가 흘러갔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사우나탕, 뭐 그리고 벽에 이렇게 에로틱한 벽화 화면, 사실은 참 보면은 대단히 그때 2000년 전에도 뛰어난 그 관광의 휴양지였던 막 이런 인상을 지금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관광을 떠나서 와인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탈리아 이렇게 반도의 20개 와인 산지 가운데 캄파니아도 하나의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탈리아 와인 가운데 가장 훌륭한 그리고 가장 뛰어난 와인한테 주는 계층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DOCG입니다. 이 약자인데, 이 DOCG가 지금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와인도 DOCG 와인입니다. 이렇게 띠를 둘른데 여기 반드시 DOCG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DOCG가 이 캄파니아 주에서 4곳이나 있습니다. 그 4곳이, 하나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타우라지라는 동네 하나, 두 번에는 타브루노라는 마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피아노 델 아벨리노, 사실은 아벨리노를 이 나폴리나 폼페이를 찾아가다 보면 아벨리노를 쉽게 만든 꽤 큰 고장입니다. 그리고 와인의 동네로 워낙 이름난 곳이기 때문에 아벨리노의 와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벨리노는 이 피아노라는 포도 품종으로 매우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아비노 델 피아노라는 그 산지의 이름이 브랜드화되어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투포라는 말이 또 하나 있습니다. 투포.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와인의 DOCG 산지가 타우라지, 투포, 타브루노, 아벨리노, 이렇게 4곳의 와인의 명산지, 특급이 이탈리아 최상급이 나오는 4곳의 와인 산지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들 산지가 왜 이렇게 이름나게 되느냐 하는 기본적인 배경은, 그 타우라지는 화산토에 이렇게 자리를 잡은 알리안니꼬라는 포도종이 오늘의 이 DOCG 와인을 만들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요, 아까 제가 폼페이라는 마을이 이렇게 옛날에 사라졌다가 다시 복원이 되다고 말씀드린 바 있듯이, 그 폼페이에 이렇게 묻혀버렸던, 그리고 대화산의 폭발로 인해서 묻혀버렸던 그 당사자 주인이 베스비오라는 화산입니다. 영어로는 베스비우스라고 합니다만 원불어 참제 이탈리아의 원어는 베스비오 화산입니다. 이 베스비오 화산이 높이가 거의 이렇게 한 1300m가 되니까 대단히 웅장한 산입니다. 이 산이 폭발하면서 그 화산재가 6 내지 7m의 두께로 폼페이의 마을을 덮어버렸다. 그 옆에 인근에도 한 2~3개 마을도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 그때 폼페이가 제일 컸던 고장인 것 같습니다. 이래서 그 화산토가 비단 폼페이라는 마을에만 떨어진 건 아닐 것이고, 그 인근에 엄청난 넓이로 아마 화산토가 형성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산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캄피 플레그레라는 화산입니다. 이 캄피 플레그레 화산은 나폴리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높이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보니까 한 450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화산인데, 그 화산도 폭발을 했고 지금도 휴화산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캄파니 지방에서 조금 경계 지점에 있는 바실리카타라는 주가 있습니다. 그 바실리카타에서 유명한 몬테불투레라는 화산인데, 이 화산도 1300m의 높은 화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곳의 화산이 내뿜은 화산토가 오늘날 캄파니아, 바실리카타, 브리미티보 이렇게 이탈리 남부 와인의 하나의 그 토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은, 이 알리안니꼬가 참 훌륭한 이 포도종이 거기 이 화산토하고 아주 좋은 짝꿍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걸 제일 먼저 안 역사적으로 보면은 BC 7세기 내지 8세기경에 이미 그리스인들이 이 이탈리아 대륙의 캄파니아 일대에 올라와서 자기들의 정착지, 정착지를 저희들은 통상 콜로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그 그리스인들이 자기들의 정착지를 만들고 제일 먼저 한 것이 와인에 이렇게 양조, 그다음에 포도밭에 경영해서 우리가 인류학적으로 와인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리스인이 제일 먼저 손꼽는 이렇게 선도자, 먼저 이렇게 와인을 일으킨 그런,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이렇게 유럽으로 이어집니다만은 그 그리스인들이 아마 이때 당시 이미 알라니코의 그 포도종을 화산토에 이렇게 접합시켜 가지고 훌륭한 와인을 빚어서, 그럼 그 빚은 와인을 어디다 썼느냐면 페니키아인들 통해 가지고 지중해 무역상에 그것을 널리 유포를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알라니코의 포도종으로 타우라지라는 와인의 명산지에서 이 와인을 생산하는 와이너리, 즉 생산자는 페우디 디 산 그레고리아입니다. 페우디 디 산 그레고리아, 꽤 긴 이름인데 이 와이너리를 이렇게 이력을 체크를 해봤을 때니 설립이 1986년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아주 장관 역사를 가 있는 그런 생산자는 아닙니다만은 놀라운 사실은요, 그때 시작할 때 불과 30헥타의 포도밭을 갖고서 타우라지에서 와인을 빚기 시작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비단 이 타우라지뿐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DOC의 계층이 나는 이렇게 투파, 그 다음에 이 아벨리노, 타우라지 이런 곳에 전부 다 포도밭을 갖고 있는 걸 보아서 총 면적이 10배나 부른 300헥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보고서 이 양반들 대단히 이 일대에서 성공한 케이스군 하고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 성공한 가장 기본적인 것은 화산토를 이용을 해서 알라니코라는 포도종으로 갖고 아주 훌륭한 와인을 빚었기에 정부에서도 DOCG를 준 것 같습니다. 사실은요, 이 이탈리아의 DOCG의 그 와인 산지의 지정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상당히 지역마다 이 DOCG를 획득하려고 많은 애를 썼는데, 이 캄파니아의 타우라지는 기록에 보면은 1993년에 DOCG가 부여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와인을 들여오는 회사는 무학주류 상사입니다. 제가 전번에도 한번 이 회사의 와인을 이야기를 하면서 한때 그 소주의 명가, 그러니까 소주로서 이렇게 일어나고 튼실하게 발전했던 그 모 회사고, 이 소주 무학이 다시 주류의 영역을 와인에까지 넓히면서 자회사를 이 무학 상사를 만들 것 같습니다. 해서 이 무학 주류가 이 와인을 가지고 오고 있고, 그리고 현재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 유포를 시키고 있다 하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이 집의 와인을 한 몇 가지를 이렇게 테이스팅을 해보면은 참 남달리 훌륭한 와인을 잘 골라오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끔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끝으로 이 유통하는 이 타우라지 와인에 대해서 테이스팅한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 색상은 석류 빛깔의 화사한 밝은 빛깔입니다. 이걸 흔히 영어로는 저희들이 가네트라는 가네트 레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가네트 레드 컬러고, 그 다음에 이 맛은 말이죠, 다 좋은 와인이 갖고 있는 모든 요소를 다 갖고 있다 해도 과언입니다.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체크를 한 것인데, 하나는 탄닌이 아주 세련되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균형감이 있더라. 그리고 물론 이 피니시도 상당히 좋은 걸 보여주더라 해서 좋은 와인이 가는, 그리고 이탈리아 정부에서 DOCG라는 최상급의 와인을 보일 때 이게 무려 18달 동안이나 프랑스 오크 통해서 숙성을 거치고 나왔으니까 더 이상 좋은 와인이라고 이야기하기 더 군말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무학주류가 갖고 오는 좋은 이 와인을 여러분들한테 강론으로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